가장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인데 아주 디테일하게 각 문장이나 그 다음 단락까지 어떤 연관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메이크업을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파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오늘은 EDM 유학센터 런던 지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손주연 팀장님과 함께 영국 조기 유학 학생들의 대학교 진학과 그리고 이후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근데 영국의 그 대학교 진학 시스템은 한국의 수능이랑은 또 조금 많이 달라요, 그렇죠? 그렇죠. 네. 영국 대학 하면은 당연히 뉴카슬. 뉴카슬. 네. 뉴카슬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? 한국은 수능을 보면 각 대학교에 따로따로 원서를 넣잖아요.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카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한꺼번에 5개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뭐 학생의 어떤 개인적인 디테일이라던가 학업 디테일, 뭐 자기소개서, 추천서까지 들어가면 대학교에서 이걸 검토하고 이제 오퍼를 주는 방식인 거죠. 네. 영국의 대학교들은 보통 한 9월 중순쯤에 시작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실제 입시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나요? 보통 12학년 여름 때 유카스 계정을 먼저 만들고요. 그 다음에 방학 중에 아마 자기소개서 작성을 시작할 거예요. 1월 25일까지 지원서를 마무리하면 그 이후로는 대학교들에서 오퍼가 오거나 뭐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온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고, 마지막에 이제 A레벨 결과는 8월 셋째 주 목요일 날 결과가 나오거든요. 그 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어떤 학교에 진학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여서 그때까지 가는 거의 1년여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맞아요.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옥스브리지라던가 의대, 뭐 치대,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데드라인이 조금 빨라서 매년 10월 15일이 데드라인이거든요. 네. 그러면 9월에 대학을 가는데 네. 그 9월에 가는 전년도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고 10월 15일 데드라인에 맞춰서 유카스를 완성하면 지원이 되는 거고요. 예를 들면 고등학교 뭐 2학년 때 하고 있는 내신 점수로 너가 나중에 볼 수능 점수가 몇 점 정도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한 상태로 맞아요. 5개 대학을 먼저 지원을 하는 거죠. 네. 그러면 그 5개 대학교들이 너가 지금 받고 있는 점수와 네. 너의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요 3가지 요소로 조건부 합격을 주는 거고, 네, 맞아요. 이 조건부 합격에는 너가 마지막에 보는 이 시험이 몇 점 이상이 되면 그때 합격이야 라고 하는 거죠. 그쵸? 근데 9월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8월 셋째 주 목요일에 발표가 되니까 사실은 이 5개 대학을 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. 맞아요. 이 5개 대학은 12학년 때 전체 성적이 있잖아요. 네. 그 성적을 토대로 뭐 보통은 뭐 상위권과 뭐 안정권으로 좀 잘 분배를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하는 거고, 그 이후에는 부모님하고 학생들 모두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되게 힘들어하는 1년을 같이 보내게 되는 거죠. 보통 영국의 보딩스쿨들도 이런 5개 학교를 어디를 지원을 할 건지, 뭐 필요한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코멘트를 해주기는 하지만 네. 특히 좀 팀장님의 역할이 그때 빛을 발하지 않나 싶어요. 사실 뭐 유카스 디테일을 작성하는 건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기는 한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, 특히 에듀케이션 섹션 같은 경우에는 뭐 GCSE 성적도 확인해야 되고 이그젠 보드가 뭐였는지까지 다 같이 확인을 해서 넣어야 돼서 학생들이 조금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작성을 다 해주고, 가장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인데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뭐 학교의 튜터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뭐 아주 디테일하게 각 문장이나 그 다음 단락까지 어떤 연관성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봐주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학생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같이 메이크업을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파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 근데 그 영국의 5개 대학교를 지원을 하더라도 사실은 같은 자소서와 그 같은 그 학생의 히스토리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. 그쵸. 하나의 자기소개서가 유카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는 이 5개 대학에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, 아 정말 이게 우리 학교에 지원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만큼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니까 쉽지는 않은 작업이기는 하죠. 그리고 학교를 선정할 때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, 전공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조금
다양하게 지원을 해볼 수도 있는데 네. 영국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예외적으로 의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4개의 학교까지만 의대로 지원을 할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과학과 연관된 다른 과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만 예외적으로 뭐 예를 들어 바이오케미스트리에 지원을 했다라고 해도 그쪽 학과에서는 받아들여 주는 거죠. 왜냐면 하나는 다른 거를 했고 그게 우리 과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그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는 2개를 다 넣을 수가 없죠. 네, 이것도 한 가지 기억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8월 셋째 주에 다 A레벨 점수가 나왔는데 그 애석하게도 다 점수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. 네.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절차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보통 7월쯤 되면 이제 학교에서도 부모님한테 이메일을 주세요. 성적표를 어떻게 확인하고 유카스에서 확인을 했을 때 다 떨어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얘기들이 뭐 디테일하게 안내가 돼 있는데 A레벨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나왔지만 이거에 대해서 재채점 요청을 해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그젠 보드에 요청을 하면 되게 빠르게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A를 받아야 했는데 B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뭐 한두 문제 정도면은 A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학교 선생님이 판단이 되시면 이거를 재채점 신청을 이그젠 보드에 할 수가 있거든요. 한국의 형태를 보면 굉장히 생소하긴 하지만 우리 학생의 좀 성적이 정말 이렇게 맞는 건지를 재채점을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추가 지원처럼 네, 클리어링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. 네, 클리어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클리어링을 시작할 수 있는 거는 그 8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지만 어떤 학교에 어떤 학과가 베이컨시가 있는지 그거는 미리부터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성적이 나오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하루 이틀 전까지는 내가 어떤 순서대로 어떤 학교에 전화를 해서 클리어링 문의를 할지를 리스트업을 해둬야 돼요. 그래서 그 2개 학교에서 오퍼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클리어링으로 선정한 본인이 리스트업을 한 학교들에 차례차례 전화를 해봐서 자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. 아직 입시를 할 수 있는 아직 학생들이 다 선택하지 않은 학교가 남아 있는지를 홈페이지나 보통 뭐 유카스 웹페이지를 통해서 네. 확인을 하고 그 학교에 일일이 전화를 하는 맞아요. 네, 그게 바로 이제 추가 그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